안녕하십니까. 대정몽생이 백승주입니다. 오늘은 제주 관광시책 다른 시도와는 차별적이어야 한다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 바람이 세차게 지속되면서 부수에서 일본 여행 보이콧 움직임도 점점 강해지는 추세가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일본으로서도 대놓고 울상을 지을 수 없으나 외신 등에 따르면 일본 당국이 속내 또한 안절부절 그 자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국인들의 일본 여행 보이콧 바람에 대한 역풍으로서 일본인들 또한 제주도 등 한국 여행 취소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타격을 크게 입을 수밖에 없는 지역은 그동안 그런대로 현상 유지 정도 일본 관광객을 유치해왔던 제주도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17년 3월 이후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이후에 장기적 관광 불황 속에서 뾰족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로 허우적거리고 있는 마당에서 일본이 맞대응 조치로 인하여 일본 관광객이 제주 관광 보이콧은 제주 관광업계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우려스러운 상황은 일본 방문을 보이콧한 국내 내국인의 상당수가 터무니없는 바가지 요금 또는 가성비 등을 감안해서 대체 관광지로 제주를 찾지 않을 가능성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국내 경제 상황이 썩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들이 일본 여행지 대체지로 주로 제주도 등을 선호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 등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 대체지로는 주로 동남아, 중국, 홍콩 등이 새롭게 부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국내 관광지 바가지 숙박요금, 택시요금, 피서지 음식값 등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인식이 신문 지면이나 방송 보도, SNS 등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도 주지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제주도 갈파에는 동남아라는 말 역시 상식처럼 돼버려 있는 듯합니다. 특히 언론 매체나 인터넷 관련 기사 등을 클릭해보면 바가지 요금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들로 꽉 채워져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 관광산업이 주된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제주의 관광행정과 유관기관들은 이런 문제 등에 대하여 보기에는 속수무책고 일관하지 않는 기우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왜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인가? 내외국인의 눈과 귀로 크게 드러나 있는 바가지 요금 등에 대한 특단의 시정 조치나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아닌데 왜 그런가 등등의 질문을 던지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관광협회 주관으로 중앙 일간지들을 통해
드러난 바가지 요금 등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행사가 제주 지역에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주관광협회장은 제주에서의 바가지 요금 운운은 어불성설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음식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국내 최저 요금을 받는다는 것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또 음식점의 경우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고려하면 전혀 비싼 수준은 아니라며 3인 가족 기준 갈치조림 6만 원이 비싸다는 최근에 중앙일보의 보도는 전혀 옳지 않은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는 비용으로 일본동 해외에서 즐기는 것이 낫다는 비교 기사에 대해서는 얼리버드 항공요금 등을 이용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며 물가가 비싸다고 해서 제주가 아닌 일본동으로 떠나자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던 것으로 지역 언론은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제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친절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조만간 국제 수준의 환대 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재방문 관광객 환대를 위한 감성 마케팅 등도 전개해 나가겠다고 결기에 찬 다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최근 저도 고향 제주 현지에서 국제 수준의 환대 서비스 시스템이 작동되고 되는 제주라고 보기에는 믿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심쩍게 했던 황당한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관계 당국이 제주 관광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실천하는 것에 진력하기보다는 아직까지도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우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당국이나 업계가 말로만 국제 수준의 환대 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재방문 관광객 환대를 위한 감성 마케팅을 운운할 뿐이고 현장에서의 실상은 이미 경향 각지 언론 등에 보도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채로 방치되고 있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주에서 종종 대정읍 일과리에서 공항까지 3만 원의 대절 요금으로 제주시청 등 시내까지는 4만 5천 원 정도의 요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지역 택시 회사에 전화로 호출하여 여행을 했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월 3일 11시경에 일과리를 출발하여 목적지 시민회관에서 하차하고 요금이 얼마냐고 기사님께 물었습니다. 이에 기사님께서는 콜비 2,000원 포함해서 48,5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험에 비추어 아연칠색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를 SNS에 올렸더니 여러 패친 여러분들께서 유로와 함께 대중교통 정책과 연계해서 지역 택시업계의 승객 감소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요금을 현실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래도 시민회관까지 지불 요금은
터무니없다는 등의 위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탑승 즉시 요금이 얼마냐고 물어보아야 마땅했으나 종전과 같게 차여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다소 과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탑승 시 기사님이 요금 체계 변경 등 그 어떤 것도 정중하게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택시 내부에 변경된 요금 체계나 왜 요금이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안내 문구조차 부착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전요금 체계와 전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저는 경험에 비추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종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몇 초간이 전화 한 통 받고 콜비로 1,000원을 별도 요구하는 것도 생소하기 짝이 없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평화로를 거쳐 노영동 방향으로 직진했어야 함에도 왜 노선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방구에 제 의견을 구하지도 않고 기사님 임의대로 애주로 빠져 빙빙 돌아서 아트센터 아로 등등을 거쳐 목적지에 도달한 사실도 제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찜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요금을 늘려잡기 위한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감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간 저는 제주 사람으로서 누구 못지않게 제주 관광의 미래를 고민해 왔고 칼럼이나 방송 등을 통해서 나름의 대안 제시에 골몰해 왔다고 봅니다. 물론 비판도 가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계한 경험은 왜 제주 관광의 미래가 이처럼 암울하게 다가오는지에 대한 원인들이 무엇인지를 되새겨 보게 했습니다. 그날 저는 특히 업계가 마냥 놀부심포로 바가지 요금 등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한 제주 당국이 이를 대충 얼버무리면서 방치하는 한 제주 관광의 미래는 요남 그 자체일 것이라는 점을 되돌아보게도 했습니다. 특히 인구 69만 중 자동차 대수가 40만여 대에 육박하고 있는 제주에서 당국이 선거용으로 졸속 실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고령자나 영세 서민이 복지용으로 안성맞춤인 소위 준공용제를 경기도 등의 정책을 벤치마킹해서 버스 운행 체계의 유용성을 내세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에게 오히려 교통비 가중을 초래할지 모르는 현안을 대충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통비를 가중시켜 제주에 관광 오는 것을 삼가하려는 뜻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특히 대체 운송수단의 요금을 현실화 명분으로 인상시켜버리는 모순 또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탁상공론의 정형을 보는 것 같아서 아쉬움을 더했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도지사나 관광협회장이나 관광국장 등 그 누구보다도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제주 지역에서 버스를 종종 타봤던 경험에 비추어서
한 구간에 두세 개의 버스가 중복 배차되어 있다는 것, 시간과 경비를 감안해야 하고 제주 지역 지리에 생소한 외지 관광객이 버스 노선을 이용해서 여행을 즐기는 것 자체가 경험에 비추어서 제주 사람에게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외지인의 버스 이용을 유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관광객이 이용하든 말든 생색내기 식으로 하는 것이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하게끔 했었습니다. 또한 탑승객도 도민 다수가 아니라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주로 고령층이 대다수였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터였기 때문에 아쉬움을 더했습니다. 저는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관광 행정에 대해서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되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에 대하여는 지난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급조된 것으로 알려진 소위 혁신적인 대중교통정책이 누구를 타겟으로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준공영제가 도민 복주용으로도 관광객 운송수단이 편리성을 극대화하게 한 대체수단으로도 적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공적 자금을 투입한 그런 제도라는 점에서 미래의 문제 또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민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끔 버스 타보시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곱씹어 생각해 봐주시고 행정에 대해서 그 대안을 제시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